누구나 그렇겠지만 이런 수식을 보면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숫자를 대입해 본다. 2, 8, 3, 7, 2.4, 7.6, 2.3, 7.7, 대략 2.35, 7.65. 물론 이런 연립 방정식은 사실 한 변수 m을 다른 변수 10-n으로 바꾸어 대입하면 쉽게 풀 수 있다. 인수 분해를 이용할 수도 있고 m은 10-n, n 곱하기 10-n은 18, n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18은 0을 n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25 마이너스 7은 0으로 바꾸어 n-5의 제곱은 7, n은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암기하는 근해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아마도 학창시절 중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던 중2 때쯤 수학의 정석을 통해 이런 각종 수식을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 그때 난 무언가를 외우는 게 너무 싫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도 꾸역꾸역 대입을 해서 푼다든지 이상한 나만의 상상으로 답을 만들어냈던 것 같다. 수능 때조차도 가장 쉬운 문제 중 하나인 객관식 2번 문제를 틀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 주관식 30번을 대입으로 풀었던 기억이 있으니 이렇게 다양하게 원초적으로 접근하고 답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수학이 나는 우주를 표현하는 언어다 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흥미로운 모습. 두 답이 어떠한 숫자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뺀 결과, 즉 동그라미 플러스 네모와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의 형태라는 것. 이걸 처음 문제로 가져가 대입해보면 m 플러스 n은 동그라미 플러스 네모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이 동그라미. mn은 동그라미 플러스 네모 곱하기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동그라미 제곱 플러스 동그라미 네모 마이너스 동그라미 네모 마이너스 네모의 제곱. 네모의 제곱은 동그라미 제곱 마이너스 mn. 특정한 패턴이 눈에 들어온다. 두 수의 합과 곱을 알고 있을 때 그 합의 반인 동그라미에 어떤 수 네모를 더하고 빼면 원래의 두 수가 나온다. 그리고 그 어떤 수 네모는 합의 반의 제곱에서 곱을 뺀 값의 제곱근이라는 것. 그리고 이 관계를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은 0.
우리가 흔히 아는 숫자로 식을 만들어 확인해 보면 m 플러스 n은 14, mn은 33, 7 플러스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33, 16의 루트를 씌우면 4, 7 플러스 마이너스 4인 3, 11. 그렇다면 같은 구조의 모든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 n제곱 마이너스 14n 플러스 20은 0, 7 플러스 마이너스 7의 제곱인 49에서 20을 빼서 루트를 씌우면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 가운데 항의 부호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n제곱 플러스 14n 플러스 20은 0. 두 근의 합이 14가 아닌 마이너스 14가 될 테고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 마지막 항의 부호가 바뀌면 n제곱 마이너스 14n 마이너스 20은 0.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9. 처음 2차 항의 개수는 얼마든 상관없어. 양변을 그 수로 나누어 2차 항의 개수를 1로 만들면 그만이니까. 숫자가 조금 복잡해질 뿐 계산의 본질적인 패턴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지. 결국 가운데 항의 14는 두 수의 합이니까 그 절반인 7이 두 수의 중간값이 되고 마지막 항의 20은 그 중간값에서 얼마나 떨어질지를 결정하네. 그러니까 근의 공식은 답을 만들어내는 공식이 아니라 평균과 편차라는 구조를 계산하는 언어였던 거지. 생각해보면 세상의 그 어떤 두 숫자도 중간값인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런데 평균도 편차도 결국은 두 개 이상의 숫자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언어일 뿐이야. 평균 자체가 그 두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거든. 그저 가운데에 있는 숫자일 뿐. 생각해보면 패턴에서도 그래. 우리는 표본 사이즈, 평균 체형, 가슴 둘레 84cm 바디 이런 것들을 패턴 메이킹의 기준인 것처럼 말해. 여섯 명 중 84cm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우리는 84cm의 옷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평균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숫자인데 설명하기 위해 만든 언어를 그 대상 자체라고 믿고 있어. 이런 수식도 그렇지. 솔직히 애초에 좀 더 쉽게 별 플러스 세모는 14, 별 곱하기 세모는 20 이라는 것을 본다면 어린이들도 하면서 머릿속으로 숫자를 굴리기 시작하겠지. 그런데 인간은 굳이 이걸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0은 0이라는 형식으로 묶어서 누군가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어.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m 플러스 n, mn의 이 형태, 더한 값과 곱한 값, 두 변의 합과 넓이, 인간은 아마 땅을 보면서 생각했겠지. 세 걸음의 거리, 일곱 걸음의 거리. 이게 내 땅이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두 방향의 거리를 따로 말하는 대신 이 땅에는 한 걸음짜리 정사각형이 21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렇게 3과 7을 곱한 21제곱걸음이라는 크기의 언어가 만들어졌겠지. 그런데 mn을 모르고 m 플러스 n만 아는 경우가 존재했을까? 세 걸음과 일곱 걸음을 직접 걸어가며 측정했는데 정작 3과 7은 모르고 합과 곱만 안다? 말이 되나? 처음에는 현실에서 시작했겠지. 가로가 3이고 세로가 7이면 넓이는 얼마인가?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는 질문을 거꾸로 뒤집어 넓이는 21이고 두 변의 합은 10이다. 그렇다면 원래 두 변은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학문은 실용성에서 시작했을 테지만 결국 인간의 호기심과 재미가 지금 시대의 학문을 만들어 왔고 그게 다시 새로운 실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어쩌면 호기심이 실용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걸지도. 현실에서는 필요 없어 보였던 음수도 규칙을 끝까지 지키려다 만들어진 아이라는 수도
결국은 현실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One small thought becomes two. One more turn shows something new. I follow lines that have no end. One strange idea becomes a friend. I see a shape, I look again. I never stop where others end. One little clue becomes the rest. One simple why becomes the next. Don't rush in, don't decide. Leave a little space inside. Turn it round, look again. Start from where the answers end. Name it last, watch it first. Every question comes up first. Hold the thought, let it grow. Don't let go, not just yet. Turn it round, look again. That's the way my mind begins. Someone said, that's the rule. Someone else called it truth. Maybe words came later on. Maybe things were there all along. A little sign, a little clue. Somehow all the pieces move. Little by little, thought by thought. One small question becomes a world. One more turn, one more why. One more thing to simplify. One pattern, one thread, one idea again. Turn it round, look again. Start from where the answers end. Name it last, watch it first. Every question